인도양의 보석 같은 나라, 세이셸 여행기, 마지막으로 여행할 마에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많이 늦어져서 그냥 바닥에 앉아 여행 정리를 했습니다. 현지인들도 타자마자 멀미를 피하려고 엎드려 있습니다. 직원 뒷주머니에 구토 봉투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한 장 챙겼는데 다행히 쓸 일은 없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고생했는데 파도가 잔잔해서 그런지 참을만 했습니다. 마에섬에 도착해서 우연하게 길에서 청소하던 분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택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택시가 올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직 경찰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직업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이번 여행 중 가장 비싼 숙소, 에필리아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할 때 객실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리조트 안쪽에서 바닷가 쪽 가든뷰에서 주니어 슈트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다른 객실의 예약 문제인지 아니면 예약할 때 신혼여행이라고 메모를 해서 그런지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객실 업그레이드는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객실은 너무 화려하지 않고 차분한 인테리어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몇 발자국만 나가면 수영장과 해변이 있다는 겁니다. 리조트 예약할 때 아침 저녁 식사를 미리 포함해서 예약했어요. 리조트 안에 뷔페 식당을 포함해서 5개나 되는 식당이 있어서 골라다니는 재미가 있었답니다. 수영하면서 피자를 시켜 먹거나 하면서 점심은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다 보니 그 시간에 맞춰 리조트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뷔페 레스토랑에서 겪은 작은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는 무료 식수 디스펜서가 준비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저녁 시간에 다시 왔을 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할 수 없이 유료로 음료를 주문해야 했죠. 미리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면 룸서비스 생수를 가져왔을 텐데 말이죠. 저처럼 깜짝 놀라서 물값을 따로 내는 일이 없도록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스탄스 리조트에는 북쪽 해변, 남쪽 해변 두 개의 해변이 있습니다. 도착하고 입실 대기하면서 해변을 둘러보는 장면입니다. 저희 숙소는 남쪽 해변 쪽에 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해변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북쪽 해변은 레저 시설이 많아서 저도 난생 처음 패들보드를 타봤습니다. 스파, 수영장 등 리조트 내 시설은 대부분 무료여서 3박 4일 동안 나머지 여행을 위한 재충전과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물을 좋아하지만 수영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남편 실력은 저보단 봐줄만 하죠? 식사 때 빼고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둘이서 황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 잘 지내고
이 여행의 마지막 숙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과 보발롱 해변 중간쯤에 있는 모렐 아파트라는 숙소입니다. 식사 없이 2박 예약했습니다. 평범한 숙소이지만 보시다시피 인도양과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멋진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세탁기가 있어서 밀린 빨래도 했습니다. 여기는 세이셸의 수도 빅토리아입니다. 소박하죠? 사진을 찍고 보니 현대 트럭이 보이네요. 정식인지 중고 수입인지 몰라도 현대 기아차가 많이 보입니다. 저녁거리를 사러 시장에 들렀습니다. 생선이 맛있어 보이지만 요리할 엄두가 안 납니다. 제일 만만한 과일을 샀습니다. 여행 기념으로 냉장고 자석을 고르고 있습니다. 지인분들에게 드리려고 넉넉히 샀지요. 이건 완전 구매각이죠? 이것만한 기념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섬을 여행하고 지금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성당이 보이는데요. 건물이며 정원이 너무 예쁩니다. 여기가 빅토리아의 중심, 즉 수도의 중심입니다. 시계탑이 이 도시의 상징물이죠. 번화가 중심이지만 여전히 소박해 보입니다. 다음날 마에섬의 대표 해변 보발롱 해변을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침은 어제 오후와 다르게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버스터미널 가는 길에 덮밥집에서 아침을 해결하는 중입니다. 밥 위에 고기와 야채가 올려져 있습니다. 비주얼은 별로인데 맛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전문이라 테이블이 없어 그냥 서서 먹었습니다. 이제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보발롱 해변으로 가볼까요? 도착해보니 마침 야시장이 열리는 날이라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시장에서 엄두가 안 나던 생선을 여기서 먹어보게 됐네요. 아주 맛있지는 않아요. 속도 채웠으니 세이셸에서의 마지막 바다 보발롱에서 놀아볼까요? 다음날, 오늘은 10일간의 세이셸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봐도 테라스 뷰는 정말 멋지네요. 다들 출근하느라 바빠 보입니다. 기념품으로 냉장고 자석을 사러 시장에 가는 중입니다. 역시 시장은 아침에 사람이 많네요. 숙소 사장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숙소에서 불러준 택시를 타고 공항에 왔습니다. 그런데 기념품이 시장보다 저렴했습니다. 아침부터 괜히 고생한 거죠. 이제 24시간이 걸리는 집으로 갈 일만 남았네요. 평생 2번은 오기 힘든 여행지, 세이셸의 여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